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은 사람 사이 어울림에서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슬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아무리 크고 작은 모임이든 다투거나 서운함이 쌓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이야기는 복잡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속마음이 부딪힐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더 밝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고자 옛 지혜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묵자라 불린 옛날분의 가르침부터 여러 슬기로운 어른들이 전해온 말을 바탕으로 이 자리를 빌려줘 나름대로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제 마음을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서운함을 겪으며 크게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괜히 내 솜씨를 자랑했다가 샘많은 이에게 밉보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진심 어린 충고를 못 알아듣고 내 잘못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 사이 어울림을 좀 더 슬기롭게 이어갈까라는 물음이 늘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민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오늘 길게 펼쳐놓으려 합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내 빛나는 면을 마구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슬기를 깊이 쌓은 이와 그저 그런 척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둘이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슬기가 깊은 이는 스스로가 가진 좋은 점과 날카로운 솜씨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꼭 써야 할 때만 살짝 꺼내 쓰고 어지간하면 드러내지 않은 채로 조용히 지냅니다. 샘 많은 이에게 굳이 빛을 보여주면 낭패가 찾아오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척하는 이가 아니라 정말로 슬기가 얕으면서도 똑똑한 척만 하는 이는 다릅니다. 이들은 남을 떠밀거나 꾀를 부려 자기 솜씨가 대단한 양 떠벌립니다. 때때로 다른 이의 좋지 않은 점을 들춰서 마치 그걸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장꾀를 부리다 보면 언젠가 결국 자기 손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슬기는 한껏 숨기면서도 때때로 살짝 꺼내 쓰는 것인데 어리석은 이는 그저 자랑하다가 언젠가 크게 다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가를 두고 끊임없이 헤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드러내다가 주위의 샘과 미움을 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솜씨를 너무 빨리 드러내서 애꿎게 공격받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괜히 자랑하며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히 묻어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면 누군가는 그것을 시샘해서 내 발목을 잡으려고 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내 솜씨를 이용해 이득만 챙기려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누군가가 네 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부탁해도 되겠니 하면서 자꾸만 일을 떠넘긴다고 칩시다. 겉으론 너 정말 뛰어나구나 하고 치켜세우지만 뒤로는 내 솜씨를 최대한 뽑아먹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속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돌연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며 비난하는 쪽으로 돌변할 수 있지요. 또 다른 부류는 그저 샘이 가득 차서 내가 가진 뛰어난 점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흉을 보거나 이간질을 합니다. 이쯤 되면 내 재주를 자랑하는 게 좋기만 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이렇듯 슬기를 갖춘 이는 언제나 조용히 빛을 감춥니다. 빛을 감춘다고 해서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짐짓 스스로 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는 마냥 겁쟁이 짓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가다듬는 지혜라고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다 하고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솜씨가 필요한 때가 오면 그때 조용히 꺼내서 쓰면 됩니다. 괜히 주변의 샘을 부추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와 맞닿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가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우쭐거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선을 넘어서 우쭐대기 시작하면 곧 스스로 목을 죄는 결과가 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높이 올라간 이가 언젠가 휘청거리면 속으로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너무 들뜨다 보면 제 발등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 한켠에는 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은 없나?를 되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군가 내게 날카로운 말을 해줄 때 우리는 보통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찬찬히 되짚으면 거기에는 내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는 핵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충고를 내가 듣기 싫다고 무시하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듣기 좋지 않은 말도 내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태도를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거치에게 내 진심을 꼬집어 말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대하나 싶은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나를 날 세워 비판하는 이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이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첨하는 말만 건네던 이는 결국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 기분만 맞춰주려 하기에 정작 내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게 내버려 두죠. 그래서 정말 뜻깊은 것을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내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언짢게 들려도 내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짚어주는 이는 결국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끊어버리면 정말 소중한 길잡이를 스스로 잃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늘어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말싸움이 벌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이 다투어서 이기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이롭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투어서 이겨봐야 상대는 자존심 상한 채로 앙금을 품을 수 있고 그 앙금은 나중에 더 큰 해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면 그 사람은 이내 마음속 깊이 나를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평생의 원한으로 이어져 온갖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과 말이 안 맞을 때라도 이 이치가 정말 옳아 보이는데 굳이 싸워서 이기기보다 그저 잠깐 양보하거나 넘어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잘못이 아닌데도 굽히는 것이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굽히면 그 자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한번 깊게 적이 되어버리면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믿어버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넓은 세상에는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나 행동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단번에 저건 틀렸다 라고 단정짓고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 우선 왜 저 사람은 저런 입장을 가졌을까 하고 조용히 헤아려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미쳐보지 못한 면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끝없이 채우려 들면 결국 남의 말을 담을 그릇이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배웠고 꽤 경험이 많다고 착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누구의 말이든 쉽게 무시하거나 그건 이미 아는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그때부터는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게 제 삶을 훨씬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일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나와 잘 맞고 서로 북돋아주는 일을 찾는 건 참 값진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가 남을 해치려 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나 속이 좁은 이와 부딪히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이도 그냥 설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해치려 든다면 설득보다 피하는 게 나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소 부딪혀 보니 속이 좁은 이에게는 최대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원한만 샀거나 도저히 통하지 않는 고집에 제 마음만 다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을 얕볼 생각도 없고 그냥 엮이지 않겠다는 태도로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든 이, 예전 책에서 군자라 칭하는 부류를 못 만나서 자꾸만 얕은 속이, 소인과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멀리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면 승부로 얻는 건 마음의 상처나 뒤틀린 감정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씨 나쁜 일을 무조건 적대해서도 곤란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길을 가지만 굳이 원한을 사진 않겠다 하는 태도가 사람 사이 어울림을 덜 망가뜨립니다. 얕은 속 이들은 때로는 더 막무가내로 달려들지만 그럴수록 말려들지 말고 부드럽게 피하는 쪽이 현명합니다. 괜한 자존심 싸움에 빠져들면 내 정신만 피폐해지고 결국 또 다른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편 좋은 이와 어울릴 때는 출신이나 가진 것이 적다 많다를 먼저 보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이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 중에도 참된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 이 사람의 바탕이 어디서 왔느냐 보다 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솜씨와 빛을 품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가령 지금은 돈이 없고 변변치 않은 처지라 해도 그 마음가짐이 바르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크게 빛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인상이나 형편만 보고 사람을 등한시하면 결국 그 귀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좀 거칠게 보이는 이나 당장 힘겨운 살림에 쩌들어 있는 이가 있어도 그 사람이 지닌 씨앗 같은 재주나 따뜻한 마음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처음엔 가진 것이 없어 서러움을 많이 겪었으나 결국 자기 재주를 스스로 갈고 닦아 훌륭한 길을 이룬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을 잊지 않고 나중에 더 큰 은혜로 보답하기도 하더군요. 나와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다고 대충 대하거나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하고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임금이 아무리 큰 땅을 다스린다 해도 주변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홀대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고 뭔가 좋은 일이나 이득이 생겼다면 공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혼자서 다 가져가려 들면 언젠간 반발이 일어나고 원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은 한번 쌓이면 좀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원망과 되갚음이 오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참 괴롭습니다. 그저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된 감정 싸움이 서로 못 볼 꼴까지 보게 만들고 나중에는 되갚으려는 마음까지 불러오죠. 이걸 피하려면 내 곁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돌릴 줄 알고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면 그 기쁨과 열매를 함께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도 쉽게 꺾이거나 곪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도우며 더 나은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누군가 내 허물을 짚어주면 가능한 한 빨리 고치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칫 잘못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버럭 화를 내기 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며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누가 나의 부족한 점을 짚어줬을 때 그걸 고칠 기회가 생기는 건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결함을 남이 알려줬다는 건 어찌 보면 공짜로 도움받은 것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옛말에서 크고 작은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기꺼이 고치는 이가 결국 빛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내 잘못을 보고 주위에서 놀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 점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가 잘못을 짚어주면 이를 꿋꿋하게 부인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돌리는 이는 성장이 막힙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아무도 더 이상 충고를 해주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도 쉽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말해봤자 안 듣는다고 여겨서 그냥 내버려두게 되고 그러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며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사람 사이 어울림에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이는 사실상 내 인생의 큰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이빠른 말을 해주는 벗 덕분에 나는 무뎌진 부분을 깨어나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 싫다고 밀쳐내거나 그저 상대를 미워하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름이나 칭찬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과하게 줬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던가요? 그런데 정작 진정한 이름값은 억지로 꾸민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나의 고운 뜻을 행동으로 옮겨서 주변에 참된 울림을 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거꾸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스스로 자랑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빈 껍데기로 보일 뿐이죠.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말은 많으나 정작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공을 세웠다 해도 스스로 그걸 크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만 챙긴다고 느껴서 곁에서 떠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뛰어난 솜씨도 혼자만 써버리고 협력할 마음이 없다면 그 좋은 솜씨가 때로는 헛된 결과만 낳게 됩니다. 결코 자기 자랑만으로는 참된 이름값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정말 뭔가를 이뤄냈다면 그 기쁨을 곁사람들과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이들의 도움과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쁘게 힘을 보태주고 또다시 더 큰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이들은 더 이상 도울 마음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서툴러 보이는 이가 하는 말이라도 기울여 들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눌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훌륭한 통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해서 꼭 더 슬기로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투박한 말 속에 진짜 알맹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양하게 들어보려 애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섣불리 치부하지 말고 혹시라도 새롭게 깨달을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지요. 또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일을 단정짓고 그건 틀렸어라고 배척하기보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면 의외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쓸모없는 소리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꾸 걸러 들으며 배움을 쌓는 과정이야말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큰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늘어놓은 까닭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사이 어울림에서 좀 덜 다투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묵자라 불린 옛 현자가 전해준 말과 많은 슬기로운 분들의 가르침을 제 방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늘 뒤늦게 후회하거나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가슴을 다잡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들이 듣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가 예전에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지? 그거 다시 생각해보니 쓸만하네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 어울림이란 게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배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이는 슬기를 깊이 숨기고 어리석은 이는 헐레벌떡 자랑한다는 그 한 문장이 주는 여운을 오래도록 곱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람들 곁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때 큰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쭐댐 없이 묵묵히 내 에너지를 갈고 닦아 놓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주는 의견을 놓치지 않고 내가 더욱 깨어날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말들을 삶에서 하나씩 직접 써보시길 권합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네 싶어도 막상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마음에 담고 곱씹으면 언젠가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사람 사이 어울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고 부족한 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곳곳에서 일깨움을 찾고 주변 분들과 더 깊은 마음 나눔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편안한 걸음 이어가시길 바라며 저도 계속해서 사람 사이 슬기를 배우고 익히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